삼자협의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자협의체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철야 농성하고 야당이 지금 장애투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자회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빨리 이 고비를 넘기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야만의 시대에서 사적인 복수, 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생긴 겁니다. 이걸 다시 야만의 시대로 가자는 게 삼자회담입니다. 법을 만들 때 피해자가 주체로 나서가지고 같이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무법의 시대가 낫겠네 그러면 야만의 그렇죠. 시대가. 예.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도 말이죠. 그때도 법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악당들에 의해서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이때 본인이 복수하러 나서지 않아요. 그 보안관이 항상 그 관계가 없는 보안관이 그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 그 가해자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약간 법과 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도 사적 그 복수의 어느 금지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거 삼자회담 된다면요. 앞으로 그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큰 잘못된 결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대한민국에 큰 재난이 될 수 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가 이른바 이해 당사자와 함께 협의체를 원내에서 꾸린 적이 전혀 없었나요? 많이 제가 있죠. 알기로는 철도 민영화라든지 대학 구조개혁이라든지 교원, 심지어는 교원 평가제도 관련되는 법률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도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해서 협의체를 운영했어요.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이 하나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거기다 하나는, 네, 지금 또 나와 하나는, 있네요. 네. 또 실제로 하나는 그런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이 여야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인과 그다음에 그 유가족 측에 한 분이 참여하시는 그런 협의체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협의체가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의 의견은 계속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내에 가장 적절한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죠. 그게 왜 협의체가 안 지금 된다는 제가 채널A에서 준비한 리스트 그것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격이 다른 거예요. 삼자회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자협의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담이 아니에요. 삼자협의체를 통해서 회담협의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이 여당이 다른 겁니다. 추천하는 민간인, 야당이 추천하는 민간인, 그리고 유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내용을 갖추자라고 정책을 협의할 때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 의견을 내게 돼 있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법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어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여야 그리고 유가족 대화방. 그거는 그렇게 되면 상관없죠.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방. 좀 대답하고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요. 삼자협의체 종전에 있었던 것들 보면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좀 제한돼 있을 때 그때는 사실 그 법을 만드는 뭐라고는 영향이 일반 국민에게 안 가고 그 사람들에게만 가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 결과가 국민한테 가느냐, 일부한테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민영화가 어떻게 유가족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돼서 여야의 그 대단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족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는데 그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국회 왜 뽑았죠? 다 그거 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셋이서 모여서 하는데 유가족이 마음대로 질질 끌고 간다. 그럼 여야 다 없애야죠. 근데 사실은 삼자협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발생 자체는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이든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유가족들도 개별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당론 투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진영으로서 또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자회담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역사가 계속 우리가 미뤄질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억울한 사건과 사고들이 생길 겁니다. 이때마다 피해자들은 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 비근한 예로 선례가 받은 예, 군 의무사 가족들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밝혀지지 않고 이거 뭐 군법과 관련된 여러 형법과 관련된 거 새로 개정할 때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느냐? 아, 세월호 때 있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들어갈 것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호사 계시지만 헌법 판례가 한번 또는 그런 그 불문적인 법률이 한번 생기면 그거를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청원권이 있죠. 아, 물론이죠. 예, 입법 청원할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러면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청원권이 없나요? 청원할 수 있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그런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참 애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고려하는 건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당도 무슨 뭐 유가족이 야당하고 한패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당도 이걸 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건 맞지만 일반 국민도 있으니까 유가족은 많은 국민 중에 한 부분이고 특히 아픔을 겪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그분들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대표로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주장하시는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유가족들은 정말로 이러는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 전부도 거기에 동의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해서 삼자 우리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목 좋네요. 대화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얘기를 협의체가 나온 이유도 우리가 뭐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20일 날 그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지 말고 셋이서 모여갖고 얘기를 좀 하자. 이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3자 협의체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법률안의 결론을 도출해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가족들은요 대화방을 그냥 대화만 하겠습니까? 제도적인 기구 속에서 법률안을 만들어내는데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정 교수님 물어볼게요. 셋이서 하면 2대1로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됩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리한 건 맞죠. 네, 그렇지만 대화하고 여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게 그게 우선적인 과제 아닙니까? 네,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세월호 특별법이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은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니네들 그 법을 만들어라 의사당에서. 네. 지금 뭐 플래카드 걸고 그 구호 외치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네. 미 의회 하원 의원의 그 명칭이 뭡니까? 하우스 오브 커먼입니다. 공통된 의사를 모아가지고 집에서 논의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갖다가 일반인, 민간인들이 만들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장까지 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국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협의체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협의체 대화체. 여기는 대화방.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대화방이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듣기로도 그 협의체가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회 내에서 그게 어떤 근거를 결정권을 가지려면 거기에 맞는 또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협의체는 그런 근거 없이 사실은 지금 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일종의 의회 내의 정책 협의 또는 소통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유가족도 그걸 알고 있는 야당이 주장하는 3자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속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단순한 대화 얘기냐 거기서 어떤 법률안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부터 정해놓고 3자 협의체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겠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대화방이라든가 그게 먼저인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내용이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냥 유가족 얘기를 좀 들어줘라. 안 듣는 데니까 여당이 많이 들어줘야 돼. 네네. 그거는 우리가 다 동감한다니까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하고 유가족하고 한 분이 먹은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줘야죠. 충분히 대화해야죠. 대화해야죠. 브릿지 들어가겠습니다.